안녕하세요, 루시에입니다. 제가 로또 관련 영상을 올리겠다고 이전부터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올해 2024년 1월에 진행된 한국자료분석학회의 동계학술 논문 발표대회에서 발표된 프로시딩 논문들 중에 로또와 관련된 흥미로운 논문이 있어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제가 발표한 거예요. 어쨌든 이번 논문의 제목은 벤포드의 법칙의 로또 복권 당첨 통계 적용 가능성 연구입니다. 해당 연구의 목적 및 계기는 숫자로 이루어진 대부분의 통계 자료에 적용되는 첫째 자릿수의 법칙인 벤포드의 법칙 적용 범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실생활에서의 활용을 위해 많은 정규 분포 및 균일 분포 중 대중들의 관심도가 높은 로또의 21년간의 번호 출현 누적 통계 데이터 1회에서 1100회까지의 자료에 대해 벤포드의 법칙을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이론적 배경은 벤포드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유튜버분들이 리뷰를 한 부분이라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만약 1부터 9까지의 숫자 중에 하나를 뽑았을 경우에 모두 11.11%로 동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통계적 상식이고 수학적 상식이겠죠? 하지만 사이먼 뉴컴은 누적된 대량의 데이터에서 임의의 숫자를 뽑았을 때 출현 확률이 동일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자연에서 발생하는 수들의 첫자리 숫자가 1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고, 첫자리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확률이 점점 낮아지게 되는 희한한 현상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것들의 값을 누적된 로그 값을 통해 첫자리 수의 출현 확률을 계산 가능하다는 가설을 학계에다가 뉴컴은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원리는 그냥 가설일 뿐이었지 수학적 증명과 실증 데이터 부족으로 당시의 학계에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사장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1938년 프랭크 벤포드는 해당 이론을 공식화해서 강의 넓이, 물리학 상수, 분자 중량 등 20여 개 분야와 2만여 개가 넘는 실증 데이터를 분석하여 대부분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당시의 학계의 주목을 받았었고 현재 사회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유럽연합에서는 기업 회계 조작을 알아내어 세금 징수에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활용도와 정확도가 아주 높은 편입니다. 특히 미국의 7대 기업이었던 앨론의 분식회계 사건을 이 벤포드의 법칙으로 잡아낸 것은 유명한 일화죠. 어쨌든 이 벤포드의 법칙은 대량의 숫자들 중에서 균일하고 무작위적인 방식으로 임의 숫자를 선택을 했을 경우에 그 숫자의 출현 확률은 앞자리 숫자가 낮을수록 출현 확률이 높고, 앞자리 숫자가 높을수록 출현 확률이 낮다는 법칙입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곡선으로 휘어져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출현 확률이 나와 있는데, 출현 확률은 각각 앞자리 수가 1일 확률이 30% 정도 되고, 2일 확률이 17% 정도 되고, 3일 확률이 12% 등 이러한 확률들에 따라가게 됩니다. 이 벤포드의 법칙은 거의 대부분의 통계에 들어맞지만 정규 분포와 로또와 같은 균일 분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태까지는요. 하지만 루시의 그룹에서는 이 벤포드의 법칙의 한계점 또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일 것이다 라는 추측 하에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로 검증을 해보고자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가설 첫 번째, 균일 분포인 로또 당첨 통계 번호에는 정말로 벤포드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을까? 가설 두 번째, 벤포드의 법칙에 로또 번호 수에 맞는 변수를 적용한다면 로또 당첨 통계에 적용될 것인가? 입니다. 여기서 로또 번호 수라는 건 45개를 말하는 거죠. 원래 벤포드의 법칙은 9번까지잖아요. 1에서 9까지니까. 어쨌든 루시의 그룹에서는 해당 가설들의 검증을 위해 통계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검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일단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일반적인 벤포드의 법칙 로그 그래프와 역대 로또 복권 당첨 번호 누적 통계와의 비교 분석, 그리고 로또의 45개라는 특성 변수를 적용한 벤포드의 법칙 그래프와의 비교 방식 등 두 가지의 방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조사 및 분석 대상입니다.
역대 로또 번호 당첨 번호 누적 통계 자료 중 첫 자리 숫자의 누적 출현 빈도 자료, 그리고 100회 단위의 회차별 전체 누적 빈도 자료, 그리고 임의의 대표 단위 100회, 500회, 1100회의 누적 빈도 자료, 전체 합계 기준의 벤포드의 법칙 확률을 대입한 예상 첫 자릿수 예측 출현 빈도 산출 자료, 마지막으로 벤포드의 법칙 확률에 로또 번호 개수의 변수를 대입한 첫 자릿수 예측 출현 빈도 자료입니다. 연구의 방법은 첫 번째로는 시각화 자료인 그래프를 통해 그냥 비교를 단순하게 시각으로 비교하는 거죠. 그렇게 유사성을 확인한 다음에 로또 번호가 범주형 표본이에요. 명목형이라고도 하죠. 이 표본은 일반적인 통계 방식인 피어슨 검정이나 T검정, F검정으로는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카이 제곱 검정과 크레이머 V계수를 활용하여 통계적인 시각에서의 연관성 비교 분석을 통해 가설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자모비 2.3.28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검정 및 분석 진행하였습니다. 분석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로또 당첨번호 누적 통계 자료와 벤포드의 법칙을 비교하였습니다. 임의의 대표 누적 회차 자료 3가지인 100회, 500회, 1100회 차의 누적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 및 검정 분석하였고, 두 번째로 벤포드의 법칙에 로또 번호의 개수인 45개의 변수를 적용한 모델과 적용하지 않은 모델을 각각 100회차별 로또 당첨번호 누적 통계 자료와 비교 검정 및 분석하였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을 각각의 표와 그래프 등의 시각 자료를 비교한 후에 카이 제곱 검정 크레이머 V계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해서 벤포드의 법칙과 로또 누적 통계 데이터와의 연관성 확인 및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첫 번째 가설인 균일 분포인 로또 당첨 통계 번호에는 벤포드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을 것인가? 이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표본은 100회차별 로또 번호 통계와 벤포드의 법칙을 적용한 100회차별 예측 출현 빈도 자료이고요. 기준은 1100회차까지입니다. 이 중에서 100회차, 500회차, 1100회차의 자료로 비교를 해보자면 우선 시각적으로는 크게 유사함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유사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통계적 검정 결과인 카이 제곱 검정의 P값이라고 하죠. 유의도를 뜻하는데 그 값이 1%로 나왔습니다. 0.001이요. 이것은 보통의 관례 기준인 유의도 5%보다 작았기 때문에 연관성이 없다는 기무가설인 역대 로또 당첨 누적 통계와 벤포드의 법칙은 연관성이 없다가 기각이 되게 됩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두 자료 간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또한 크레이머 V 개수는 그 연관성의 정도를 나타내는데 각각 0.290, 0.288, 0.286으로 중간 정도 이상의 강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가설인 벤포드의 법칙에 로또 번호수에 맞는 변수를 적용한다면 로또 당첨 통계에 적용이 될 것인가? 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위의 표들을 보시면 아래 표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표거든요. 이 표본 자체가 기존의 표본이었던 위의 표본과 다르게 벤포드의 법칙에 로또 번호 개수 45개의 변수를 적용한 표본이죠. 이 표본을 통해서 비교를 하였고 1100회차의 자료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일단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아까 전에 나왔던 그 그래프고요. 1100회차 기준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45개 번호수 변수를 적용한 모델입니다. 우선 시각적으로는 앞서의 이 벤포드 법칙 그래프보다 변수를 적용한 그래프가 더욱더 유사한 패턴을 보이게 되었고요. 카이 제곱 검정의 결과값도 마찬가지로 1%로 나왔기 때문에 그 유의 수준이라 그랬죠 아까? 5%보다 낮았기 때문에 두 통계 자료 간의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크레이머 V 개수는 0.165로 아까보다 약한 정도의 연관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이 분석 결과들을 요약해보면 가설 검정 결과, 가설 1과 2의 벤포드 법칙과 로또 번호 누적 통계는 카이 제곱 검정 결과 모두 유의 수준 5%보다 낮은 1%로 통계적으로 서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음이 확인되었고요. 그 연관성의 정도는 크레이머 V 계수 결과 서로 일정 강도의 유의미한 연관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벤포드의 법칙하고 역대 로또 당첨 번호 누적 통계는 통계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유의미한 연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연구를 끝내게 되었는데 앞으로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연구의 한계점은 벤포드의 법칙 자체가 대량의 데이터에서 아주 정확한 것을 보이는데 로또 당첨 번호의 누적 통계 데이터가 충분히 대량으로 누적되지 않은 점이고요. 벤포드의 법칙이 로또에 적용될 수 있다는 가설의 통계적 연관성은 증명이 되었지만 벤포드의 법칙 자체가 모든 정규 분포나 균일 분포들에도 적용되는지까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향후에 로또 복권의 회차가 지남에 따라 충분한 대량의 데이터인 보통 1만 회차죠. 그때까지 누적이 된다면 벤포드의 법칙이 로또 당첨 번호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게 됩니다. 현재 루시의 그룹에서 벤포드의 법칙을 적용한 번호 추출 로직을 특허 진행 중에 있고요. 또한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마 올해 말쯤 나올 것 같아요. 서비스 오픈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향후 관련 벤포드의 법칙 전용 모듈을 사업화해서 많은 표본을 얻어서 심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번 연구를 계기로 향후 벤포드의 법칙의 효용 범위가 확장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자,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아니, 이게 제가 한 발표고 제가 발견한 건데 제가 뭔가 이거를 억지로 찾아내려고 한 게 아니라 원래 관심은 있었죠. 왜냐면 벤포드의 법칙이 모든 숫자에 보통 적용이 되는데 왜 하필 정규 분포와 균일 분포에는 적용이 안 되나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니까 그래도 비슷하더라고요. 시각적 유사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이. 그래서 한번 제가 심화적으로 파보자 해서 몇 년 전부터 연구를 진행하다가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이게 들어맞는 거예요. 로또 누적 통계 자료와 그리고 벤포드의 법칙의 연관성이 원래 없어야 정상인데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이고 그 정도도 나쁘지 않아서 와, 이거 신기하다 해서 논문 쓰게 됐고 이렇게 발표까지 하게 됐습니다. 올해 초에요.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것도 올리고 앞으로 제가 이거 특허도 내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또 이거를 또 서비스화 해갖고 좀 더 자료들 모아서 명확하게 논문 써갖고 찾아뵐 것 같네요. 그게 한 2-3년 걸리겠지 아마. 여튼 그래서 올려봤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삼국지 DS3 게임 리뷰입니다. 이게 얼마 전에 한글 패치가 나왔어요. 11월 11일에 올해요. 그래서 해볼 건데 생각보다 많이 어렵네요. 일단은 제작 중이니 기대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때 봬요.